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좀 다행스럽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왔어요. 끝이 좀 약하게 또 차익 매물물이 막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나마 플러스 상승을 지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IT 쪽들이 좀 반등을 했는데요. 이제 전달 FOMC 미팅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어떻게 서로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이 부분하고 다음에 오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 두 가지가 큰 시장의 핵심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줄 요약은 미국 시장 상승은 우리에게 불행 전형적인 역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죠. 예, 역행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미국 시장 상승이 과연 우리나라에게는 행운이 될지 불행이 될지 좀 판단을 해보기 힘든 그러한 아침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한꺼풀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 글로벌 주식시장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잘 올라가다가 막판에 이렇게 또 끝이 무너지죠. 그렇죠? 이 끝이 무너지는 것은 항상 장 끝나기 한 30분, 1시간 전이 전체적인 시장,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모습이다. 이렇게 했는데, 끝이 좀 좋아야 되는데, 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FOMC 미팅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시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뭐 자이언트 스텝이 없었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큰 내용이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볼 이야기가 장기적으로 긴축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 장기적 긴축은 좀 두려운 거 하는 것 같다. 이게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그러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FOMC 의장들이 지방은행 총재들이 조금씩 두려움을 많이 표현한 그런 것들이 그나마 오늘 주식시장 상승의 동력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긴축은 그대로 간다. 그러나 자이언트 스텝은 없다. 시장이 긴축이 지속할 경우 경기가 침체할 가능성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하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장이 끝나고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2분기 가이던스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죠. 이 가이던스에서 러시아와 중국 문제가 나타나면서 생각보다는 어려운 2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장외 시장에서 10% 가까이 하락하다가 7%, 8%까지 이렇게 하락률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큰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의 시장에서 다른 IT주들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죠. 또한 나스닥 선물이 우리나라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외도독 현상이 크게 일어나는데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진정이 될지 아니면 이걸 무시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여전히 또 반등을 나타낼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역의 상관관계로 시장이 무너질지 아주 뭐 궁금한 그러한 아침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닉게임은 0.26% 하락하고 상해는 1.19, 항생 0.29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상승 마감을 했죠. 영국은 0.51% 상승을 했으며 프랑스는 0.73, 독일은 0.13, 살짝 바닥을 다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며칠 전에 미국 시장 폭락하면서 뭐 이게 한 번 더 바닥이 더 있다 뭐 이렇게 놀란 가슴으로 다들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 우리나라는 반대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이제 저의 시장을 보는 뷰였는데 저는 이제 바닥에 거의 다 시장이 왔기 때문에 먹고 터지고는 있을 수 있지만 바닥을 견고히 하게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일부일 것이다. 먼저 데드캣 바운스가 나타나고 다음에 이제 마켓 랠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시장이 좁은 박스권에서 먼저 초창기는 변동성이 크죠. 먹고 터지고 이제 변동성이 크게 일어나다가 변동성이 차츰 줄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 이러다가 이제 방향성이 다시 틀어서 우상향할 그러한 가능성. 이러한 프로세스를 걸치면서 장은 올 여름과 10월 이전까지 상승을 한 이후에 10월 이후에 다시 하락으로 전환한 그러한 그림. 이게 제가 시장을 보는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금일 끝난 미국 주식시장의 키포인트 한번 살펴봅시다.
FOMC 의사록이 공개됐다. 중립금리 이상으로 신속하게 인상을 시사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 시장이 다 아는 이야기고, 다만 자이언트 스텝 75bp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코메르츠 뱅크가 22는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매해 금리 인상을 가능할 것이다. 이제 유럽도 보수적인 유럽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은데, 리카르도 총재는 서두르지 않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EIA가 주간 원유 재고를 발표를 했는데 101만 9천 배를 감소를 했다. 시장은 60만 배를 감소를 하기로 예상을 했는데, 네, 원유 재고가 더 감소를 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원유 가격 WTI 가격은 상승할 확률이 높아 보였습니다. 미국 모기지 금리 급등에서 미국의 재융자 신청이 전년비 75%나 감소를 했다. 모기지 금리 급등, 우리나라도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많은 이제 피해자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소비를 줄이는 거죠. 네, 벌써 한 1억 5천, 2억 빌려서 집을 사신 분들은 전전월 비해서 한 3, 4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 직장인들에게 3, 40만 원을 더 내는 것은 큰 고통이죠. 얘들 이제 학원비 줄이고, 먹는 것 줄이고, 외식 줄이고, 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경기 침체, 소비 침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다. 그래서 주가 움직이기 위한 웰스 이펙트, 부동산 가격 관련된 웰스 이펙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하게 다뤄야 하고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국가의 실필줄인 소매와, 그렇죠, 소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몇 개 키포인트를 더 보면, 푸틴이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최저임금과 연금을 10% 인상을 지시했다. 네, 아주 우리나라에서 이해할 수 없는 러시아의 독특한 모습이죠. 서방 제재를 받은 러시아와 이란이 석유와 가스 공급을 서로 교환한다. 아하, 그렇군요. 이란의 석유가 이래가고 이란의 석유하고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이렇게 오나요? 서로 이렇게 교환해서 뭔가를 판다? 글쎄요. 네. 미국 SEC가 ESG 펀드 규정 강화를 제안했다. 이름만 ESG 펀드를 매겨놨는데 왜 ESG로 했느냐? 그 안에 있는 종목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피킹하고 어떻게 운영 전략을 짜느냐? 여기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사기꾼 테라 2.0으로 부활을 한다. 이르면 27일 가동 전망이다. 새로운 테라 2.0을 발행을 하겠다는 거죠. 지들끼리 무슨 이사회인가 총회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발언권이 세기 때문에 걔네들의 목소리는 들어오지 않죠.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전형적인 나쁜 사기꾼들 놈들, 이놈들은 구속을 시켜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코인의 미래를 거는 것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코인의 유용성과 코인의 효용성, 코인의 가치는 기초 언더라인 에셋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시장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WTI는 0.38% 상승해서 112달러, 여전히 100달러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금리를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2.5, 좀 빠졌네. 2.3bp 하락했고, 10년짜리는 1.8bp, 30년짜리는 거의 하락하지 않는 파의 모습을 보였는데, 2년과 3년의 스프레이드가 몇 bp? 24bp. 어디 있으면 20bp 내외로 들어올지도 모르죠, 그렇죠? 네. 이러한 그 스프레드가 붙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다. 장기금리가 내려와서 스프레드가 붙는다는 것은, 장기금리는 미래의 경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다. 또한 단기금리가 올라서 붙는다는 것은 금융시장과 그 다음에 통화정책에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그것도 또 좋은 일이 아니죠. 적절하게 스프레드를 유지해 가고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IT들이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는데 애플은 힘을 좀 못 썼습니다. 0.11%밖에 상승하지 못하고 140달러를 유지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많이 올랐네. 4.88% 상승하며 658.80달러를 이뤘습니다. 아직도 700달러를 회복을 못한 거죠.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앨런 머스크의 정치적 성향, 그리고 현 정부와의 관계, 이런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다음에 트위터에 대한 인수 의지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과 테슬라가 앨런 머스크의 기싸움이 지속되고 있죠. 이런 사이에 GM이나 폭스바겐이 전기차를 지속적으로 이제 이들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LG 엔솔과도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공장을 3공장까지 벌써 같이 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반 테슬라 진영이 올해 가장 두드러지게 반격하는 한 해이다. 따라서 테슬라 쪽 진영보다는 반 테슬라 쪽 진영에 그러한 관련된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종목들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기차 리비안도 3.13% 상승하며 27.3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12%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일단은 시간 내 시장에서는 5.08%를 상승하며 전체적으로 나스닥의 상승을 이끄는 그런 선봉장이 됐죠. 하지만 시간 외에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TSMC도 1.9% 하락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88%, 메타 플랫폼스는 1.41%, 노블록스가 그렇게 박살이 나더만 오늘은 6.91%또 상승을 했네요. 30달러를 회복을 못한 상황입니다. 노블록스의 이 많은 변동성 이런 것들이 큰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어제 보니까 위메이드라든지 게임즈, 펄어비스 이런 애들이 올라오는데 제가 결론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게 코인 이코노믹이죠. 코인을 발행해서 블록체인 게임을 가지고 코인을 발행해서 그 코인이 순환하면서 NFT,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처음에 이런 데 열광을 많이 했죠. 저처럼 열광을 많이 한 분석가가 없었는데 저는 이제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게임은 게임 자체의 매력이지 여기에 코인과 이런 것을 이코노미를 붙는 게 그렇게 과연 새로운 세상을 이끄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살짝 변한 면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이 분야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게임은 게임이다. 그리고 미국이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산업과 우리의 삶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메타버스이지 코인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러한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 하지 않으면 한국의 힘으로 이러한 코인 이코노믹이 시장에 정착되고 시장을 키우는 것은 한계가 있죠. 자, 비트코인은 1.02% 상승해도 여전히 29,000, 거의 3만 달러에 근접해 있는데 3만 달러를 회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만 간단하게 오늘 한번 봅시다. 어제는 설탕, 곡물, 2차전지, 애플 관련 투자 등 다양한 섹터가 시장을 리딩을 하고 있다가 장 막판에 윗꼬리를 살짝 달고 내려오는 그런 약간 불안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예측할 수 없는 단기 섹터나 종목이 상승을 나타내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여기저기 따라다니면 계좌만 녹을 것으로 보여 네 가지 섹터로 압축하여 기다린 전략을 여전히 강추합니다.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섹터만 주로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첫째는 2차전지죠. 양극재보다는 온통형 배터리 스텔란티스 합작사, 삼성 SDI 합작사. 이걸 보니까 뭐 특별하게 삼진 L&D, 다음에 원준, 뭐 이 정도, CIS, 뭐 이 정도가 삼성 SDI의 관련 서프라이 체인인데 이 정도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우주, 항공, 국방 이 세 개를 하나로 먹는 그러한 테마. 이것은 6월 15일 날 이제 실질적으로 인공위성이 발사가 되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위성을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레가이, 한국우주항공, 뭐 AP위성 이런 종목들은 6월 14일까지는 꼭 들고 와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한 20% 정도 오르면 팔아야 되죠. 네. 다음에 반도체 소재는 너무 광범위하다. 반도체는 뭐를 사야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한두 개 찍어서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다. 일단 DDR5, 다음에 오니큐인C 같은 애들, 다음에 십각과 포토레스트, 포토 공정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소재 업종, 이런 업종들이 좀 좋아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꿈틀거리는데요. 특히 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필요할 거로 보이는데 바닥에서 슬슬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NK맥스를 좀 보고 있는데 NK 세포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그러한 기업인데
이러한 항암 이쪽이 가장 전통적인 건데 온숭이 투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먹고 버리는 단타인데 일단 바이오 종목이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그 무거운 셀트리온도 어제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셀트리온 어제 기업 분석을 하면서 팔아라. 과감하게 팔아라. 가슴이 아프지만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팔고 다른 종목을 한번 올라타봐라. 그래서 그 나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섹터를 잡아서 한 번에 다 만회하려고 하지 말고 올 연말까지 한 두 번 정도, 30% 두 번 정도 먹으면 60% 나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북따북 가는 전략을 해라. 그래서 셀트리온이 그 늪에서 빠져나와라. 이걸 강력히 강력히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죠. 최근에 게임과 로봇이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게임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코인 관련 이코노믹 이 생태계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다. 좀 부정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단기 반등 매매 정도로 봐야 되는데 로봇은 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에브리옷은 35,000원에서 42,000원, 5,000원 정도의 박스권으로 놓고 봐라. 그래서 4만 2, 3천 원은 또 팔고 기다려서 밑에 대고 또 기다리고 있고 3만 5천 원대 오면 또 사고 이렇게 왕복 달리기를 하는 게 낫지 않나. 로봇은 이제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투자를 발표했는데 로봇도 끼어 있더라고요. 네, 이런 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봐라. 그래서 나는 장기적으로 보나 에브리봇 1조 정도를 보는 것도 해볼 만하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해드렸죠. 네, 로봇도 먹고 터지고 반복 중에서 자신만의 박스권을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 추천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향후 가이던스 하락이 과연 글로벌 IT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IT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로 보이는데 나스닥 선물 방향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역행을 이용해서 하루 빠지면 샀다가 그 다음날 바로 부어버리는 전형적인 알고리즘 매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헤지펀드들, 즉 퀀트를 가지고 장난하는 애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오래 가지지 말고 확실히 나는 단타를 할 것인가, 확실히 나는 길게 가지고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략을 확 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시류에 떠내려가는 거죠. 네, 떠내려가고 난사하면 죽습니다. 자,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주말의 시작이죠.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여의도 정경련 회관 2층에서 루비올에서 또 스터디 모임을 정기 스터디 모임을 이번에는 시장 전망하고 향후 투자할 종목을 모 애널리스트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자동차 애널리스트가 오셔서 전통 애널리스트,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이 특별히 이제 재능 기부로 오셔서 자동차 시장의 전망, 전기차, UAM 이런 것들을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주십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료입니다. 네,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유료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돈 벌 생각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죠. 저는 제 카페로 충분히 돈을 적정히 먹을 만큼 법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 모임은 재능 기부죠. 우리 카페 친구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돈 벌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지금 3년째 해온 아주 전통 있는 그러한 퀄리티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자,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멋진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